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교재 제6회 화학분석기능사 CBT 시험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1번을 보도록 하세요. 자, 1번. 농도를 모르는 HCl 50ml를 완전히 중화하는데 0.2몰 NaOH 100ml가 필요했다면 이 염산의 몰 농도는 얼마인가?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중화입니다. 중화. 중화라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액성으로 우리가 적정을 하는 거죠. 따라서 농도를 모르는 HCl 50ml 산성물질이에요. 반면에 이 산성물질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0.2몰 NaOH 100ml를 우리가 적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염산의 몰 농도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적정 공식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몰 농도가 나와 있으니까 M1 곱하기 V1은 M2 곱하기 V2. M이라는 것은 농도, V라는 것은 부피예요. 자, 그러면 HCl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지금 HCl의 몰 농도를 몰라요. 그죠? 그러면 M1 곱하기 50ml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산화 나트륨 0.2몰 곱하기 얼마? 100ml. 자, 따라서 M1을 계산을 하면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M1을 계산하면 0.4몰이 나오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보시면 AgCl이라는 게 염화언이죠. 염화언 용해도가 0.0016g/L일 때 AgCl의 용해도의 값은 단 Ag의 원자량은 108, Cl의 원자량은 35.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용해도 곱을 계산을 하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AgCl은 Ag 플러스 Cl은 마이너스죠.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은 마이너스거든요. 따라서 Ag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그러면 AgCl의 일단 몰 농도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AgCl의 몰 농도는 질량 지금 0.0016g/L예요. 곱하기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 자, 지금 여러분들 Ag가 108이에요. 그럼 분자량을 계산하면 108 플러스 CL이 35.5. 그러면 143.5가 되는 거죠. 따라서 143.5g. 자, 그래서 몰 농도를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되느냐면, 자, 몰 농도는 1.1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몰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KSP라는 용해도 곱이 KSP가 되거든요. KSP라는 것은 Ag의 농도와 Cl-의 농도의 곱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각각이 1대 1대 1이니까 얘를 X몰이라고 두고, 그럼 얘도 X몰, 얘도 X몰이에요. 그러면 Ag X 그리고 Cl X. 그럼 X의 제곱몰이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KSP를 계산을 하게 되면 X가 1.1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몰이니까 제곱을 취하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자, 1.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의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1.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니까 라번이 정답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용해도 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시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정량 분석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자,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이 있죠. 정량 분석이라는 것은 질량을 분석하는 거고, 성분 분석이라는 것은, 정성 분석이라는 것은 성분을 분석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크로마토그래피의 면적은 우리가 정량 분석을 하는 거죠. 반면에 머무름 시간이 있어요. 머무름 시간은 정성 분석에 이용을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량 분석은 면적, 그리고 정성 분석은 머무름 시간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갈로에 들어갈 용어는 점성 유체에 흐르는 모양 또는 유체 역학적 문제에 있어서 점도를 그 상태의 유체 갈로로 나눈 양에 지배되는 양을
동점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동점도를 우리가 나타내는 공식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동점도라는 것은 점성계수에서 뭐를 나눠주는 값이에요? 밀도를 나눠주는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점도에서 밀도로 나눠주는 값.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pH미터의 측정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pH의 기본적인 원리는 유리전극과 비교전극 간에 뭐를 이용하는 거죠? 전이차를 이용을 해서 pH미터를 측정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은 전이차예요. 전이차인데 유리전극과 비교전극 간의 전이차. 따라서 답번이 정답. 그리고 6번 0도씨 1ATM에서 22.4리터의 무게가 가장 적은 기체는, 자, 0도씨 1ATM이라는 것은 표준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22.4리터라는 것은 부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무게가 가장 적은 기체라고 하면 분자량이 가장 작은 기체를 찾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질소 N2. N2는 N이 14니까 14 곱하기 2는 28. 산소는 O2니까 16 곱하기 2는 32. 자, 그리고 아르곤. 자, 아르곤은 여기서 AR이 됩니다. 자, 그래서 36이에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CO2는 탄소가 10이고 O가 16짜리가 2개, 44예요. 그래서 분자량이 가장 작은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질소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기체 같은 경우에서는 아보가드로 수에서 기체 1몰은 분자량 g과 최적 22.4리터와 개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개수가 일정한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1몰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죠. 자, 그리고 7번 다음 염들 중에서 그 수용액 X성이 중성인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중성이라는 것은 X성이 없는 거죠. 자, 강산과 강연기,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중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강산과 약염기, 그럼 산이 강해요. 그러면 산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강연기와 약산이에요. 염기가 강해요. 그러면 염기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강염기와 유기산은 크게 관계가 없겠죠. 그죠?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따라서 중성을 나타낸다고 그랬으니까 뭐가 정답이죠?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8번의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아세톤이나 에탄올 검출에 이용되는 반응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아세톤이나 에탄올 검출에 사용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아이오딘 폼 반응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 아세톤과 에탄올 검출에 주로 이용되는 것은 아이오딘 폼 반응이 됩니다. 자, 그리고 9번 다음 황화물 중에서 색깔이 검은색을 띠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검은색을 띠는 것은 일반적으로 황화물 중에서 구리와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검은색을 띠는 거죠. 따라서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이드로퀴논을 다이크롬산 포타슘으로 적정하는 것과 같이 분석 물질과 적정액 사이에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시료를 정량하는 분석법은,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하니까 당연히 적정법의 제목은 뭘로 지어질까요? 산화 환원 적정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번 pH미터로 농도와 액성을 측정했을 때 pH미터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몇 도씨로 놓고 조작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pH미터를 우리가 조작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맞춰줘야 되는 온도가 몇 도냐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정해져 있어요. 항상 25도씨 상태로 맞춰놓고 측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컬럼에서 시료가 분리되는 원리는, 그러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서는 시료가 액체에 녹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고체에 녹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액체나 고체에 녹아 있는데 분리되는 원리는 이동 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동 속도의 차이.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면 11g의 프로판 또는 프로테인이라고 하죠. 자, 프로판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몇 몰의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느냐? CHO의 원자량은 각각 12, 1, 16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완전 연소 반응식을 세워요. 완전 연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태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프로판 C3H8 산소를 결합을 시켜요. 그러면 C라는 물질이 산소하고 결합하면 CO2, 그리고 H라는 물질이 산소하고 결합하면 H2가 나오죠. 그래서 개수를 맞추는데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옵니다. H 뒤에 있는 숫자가 H2 앞에 와요. H는 2개짜리니까 2분의 8은 4가 되는 거죠. 자,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산소를 왼쪽으로 맞춥니다. 2개짜리가 3개, 6개죠. 1개짜리가 4개, 합이 10개예요. 따라서 O2 앞에, 그럼 산소가 2개짜리니까 2분의 10은 5, 항상 연료는 1.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프로판 11g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몰을 우리가 계산을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프로판의 분자량을 먼저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자, 프로판의 분자는 탄소의 원자량이 10이니까 12짜리가 3개, H, 수소는 1짜리가 8개, 그래서 44예요. 그러면 44g일 때 CO2는 몇 개가 나오죠? 3개, 그래서 3몰. 따라서 11g에 해당하는 CO2는 몇 몰이냐? X몰.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게 되면 11g 곱하기 3몰 나누기 44g을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 0.75몰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나번. 그래서 13번 같은 경우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완전 연소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완전 연소 반응식만 만들게 되면 비례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4번 다음 변화 중에서 물리적 변화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리적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어요? 화학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액체, 기본적으로 물이죠. 물 자체가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다시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고 고체가 액체가 되고 얘들이 뭐예요? 물리적 변화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성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보기 중에서는 성화 하나밖에 없어요. 반면에 연소나 발효나 그리고 녹이 쓴다는 것은 화학적인 변화를 뜻해요. 따라서 물리적인 변화는 성화 또는 액화, 기화, 융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리적인 변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변화의 개념과 화학적인 변화의 개념을 묻고자 하는 문제가 14번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5번에 보면 분자량이 큰 화합물 100g을 물 1000g에 용해시켰을 때 이것의 분자량의 측정에 가장 적당한 방법은, 자,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분자량이 큰 화합물의 분자량을 측정을 했을 때 가장 적합한 분자량 측정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묻는 거죠. 그래서 삼투압법이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16번 다음 중에서 반응성이 가장 작은 조건. 반응성이 작다는 것은 다른 물질과 결합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떤 물질이죠?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는 영족. 그죠? 가장 대표적인 영족이 아르곤, 헬륨, 네온 이런 물질들이 있어요.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7번에 보시면 pH가 5일 때 pOH를 계산을 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pH라는 값과 pOH라는 값을 합치면 얼마죠? 14의 값을 가져요. 근데 지금 pH가 주어지고 pOH를 물었으니까 pOH는 식을 정리하면 14에서 pH를 빼주면 되죠? 그럼 14에서 pH 값이 5예요. 그럼 5를 빼주게 되면 얼마의 값이 되나요?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pH가 5가 되면 pOH는
9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8번. 40도씨에서 어떤 물질은 그 포화 용액 84g 속에 24g이 녹아있다. 이 온도에서 이 물질의 용해도를 계산을 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이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죠? 용해도의 공식을 알아야 돼요. 자, 용해도 퍼센트라는 것은 어떤 값에서 어떤 값을 나눠주는 거죠? 용질의 값에서 용매의 값을 나눠줘서 전체 곱하기 100이에요. 자, 여기서 용질이 뭐죠? 시약, 녹는 물질. 용매는 뭐예요? 용매, 녹이는 물질. 그러면 지금 포화 용액이 84g이에요. 이 중에 24g이 녹아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어떤 물질이? 그래서 24g이 뭐가 되느냐면 용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액이라는 것은 용질 플러스 용매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용액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용매가 필요해요. 그럼 용매라는 것은 용액에서 용질을 빼줘야 돼. 그죠? 따라서 용액이 84g 그리고 용질이 24g. 그러면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용매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용매의 값이 60g이 돼요. 그럼 여기에 자, 용질이 24g, 용매가 60g 곱하기 100. 따라서 계산기로 계산하면 몇 퍼센트가 나올까요? 40%.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18번 같은 경우에서는 용해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묻는데 문제 조건에서 용액이 주어졌기 때문에 용매를 계산하기 위해서 용액에서 용질을 빼주면 용매가 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9번. 다음 중에서 화학결합물의 분자의 입체 구조가 정사면체 모양이 아닌 것은, 자, 정사면체가 되기 위해서는 포가 들어가야 되죠. 숫자 4.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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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3개. 그래서 NH3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삼각뿔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어요. 반면에 CH4는 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H가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BH4도 마찬가지. B를 중심으로 해서 H가 4개. 그리고 NH4 플러스도 N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각형이 아닌 것은 답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황산 표준 용액을 메스플라스크에 정확하게 맞춰 놓고 밀봉하였다. 다음날 오전에 자세히 보니 용액의 높이가 표선 아래로 줄어들었다. 다음 중에서 어떤 요인 때문이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용의 혼돈이 많이 오시던데 메스플라스크, 플라스크는 똑같은 플라스크인데 이름을 메스플라스크, 부피플라스크, 용량플라스크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메스플라스크, 부피플라스크, 용량플라스크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액이 이렇게 표선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 표선을 기준을 했을 때 어제까지는 표선이 맞았는데 표선보다 액이 증가할 수도 있고 표선보다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피 변화가 생겼다는 소리겠죠. 부피 변화는 뭐에 의해서 생기느냐면 온도죠, 온도. 그래서 지금 실험실에 보관을 했다고 생각하면 실험실의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표선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반면에 온도가 높으면 표선보다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실내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이 정답이 되는 거죠. 실내 공기가 내려가면 표선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프로판 기체의 연소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프로판 1g을 연소시켰을 때 발생되는 열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만약에 지금 문제처럼 반응식이 주어지면 이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반응식이 안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반응식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프로판의 반응식을 한 번만 더 맞춰볼게요. 자, 산소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CO2와 H2O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으로 갑니다. H 뒤에 있는 숫자가 H2 앞에 2분의 8은 4,
자, 그리고 산소 2개짜리가 3개, 6개, 1개짜리가 4개, 합이 10개예요. 그러면 오토 앞으로 가죠. 2분의 10은 5, 연료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반응식이 주어지면 이 주어지는 반응식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럼 지금 프로판 1g일 때 열량을 계산하시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프로판은 분자량이 얼마죠? 탄소 12짜리가 3개, 수소 12짜리가 3개니까 곱하기 자, 12짜리가 3개, 1짜리가 8개, 44예요. 그러면 자, 프로판 44g일 때 칼로리가 530칼로리예요. 그러면 1g일 때 몇 칼로리냐? 이렇게. 그죠?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여러분들이 나눠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얼마가 되죠? 계산을 하시게 되면 12.05 칼로리.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반응식만 여러분들이 완성을 시키게 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그대로 풀이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2번 다음 중에서 전해질에 해당하는 것은 전해질이라는 것은 용매나 용액에 녹아 있을 때 이온을 띠는 것을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해요. 따라서 정확한 화학식을 가지고 있는 게 전해질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지금 22번 같은 경우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전해질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이온을 형성해야 되니까 아세트산이 CH3COOH예요. 따라서 왼쪽이 마이너스고 오른쪽이 플러스니까 CH3COO-라는 아세트산 이온과 H 플러스 이온을 형성을 하죠. 그래서 물이나 일단은 용매에 용액이나 물에 잘 녹아야 되니까 여기서는 아세트산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23번 문제를 보면 다음 중에서 원자 질량을 위한 표준으로 이용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원자 질량을 나타냈을 때 다시 말해서 원소 주기율표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원소가 뭐가 될까요? 12번의 탄소죠. 12번의 탄소니까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탄소의 원자량은 12.00이죠. 12.00. 그리고 24번 다음 등전자 이온 중에서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 보시게 되면 9번 F, 10번 네온, 11번의 나트륨, 12번의 마그네슘이죠. 그래서 지금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또는 원자 번호가 감소할수록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따라서 이온 반지름이라는 것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되죠? 감소해요. 그러면 지금 가장 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럼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것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이온 반지름은 감소해요. 반면에 원자 번호가 감소하면 이온 반지름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큰 걸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럼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큰 거는 어때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원자 번호가 감소할수록 증가하니까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9번의 불소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2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분광광도법에서 빛의 파장을 선택하기 위한 단색화 장치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분광광도법에서 단색화 장치로 우리가 단색화 장치로 사용되는 게 두 개가 있죠. 뭐가 있어요? 프리즘과 회절 격자가 있어요. 자, 따라서 프리즘이나 회절 격자가 단색화 장치니까 정답은 가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26번 CR이 크롬입니다. FE가 철이고 크롬과 철 수산화물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데 쓰이는 시약은 주로 크롬이나 철 같은 경우에서는 OH-라는 수산화 이온과 반응을 하잖아요.
따라서 수산화물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OH를 가지고 있는 수산화나트륨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NaOH를 수산화나트륨 또는 가성소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27번 다이크롬산 칼륨에서 크롬의 산화수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이크롬산 칼륨이라는 것은 산화제 중에서도 강산화제예요. 자, 강산화제의 당량은 전자이동수예요. 그래서 전자이동수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K2, Cr2, O7. 자, 여기서 중간에 있는 크롬이거든요. 그러면 크롬이 여기서 두 개니까 ECr, 크롬은 상가예요. 그러면 상가짜리가 두 개가 있으니까 실제로 플러스 6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산소는 마이너스 2가. 그리고 나머지 왼쪽은 플러스, 산소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산소가 마이너스 2가짜리가 7개니까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가를 7을 곱하면. 자, 그러면 K가 플러스 1가짜리가 두 개 있으니까 플러스 2예요. 그럼 여기 있는 지금 크롬이 얼마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14와 동일한 값을 가지려고 하면 플러스 12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가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플러스 12가 얼마로 됐어요? 플러스 6이 됐어요. 그럼 몇 개가 이동했죠? 6개. 그러면 6개가 이동했으니까 6당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는. 아시겠죠? 그래서 산화수는 얼마가 되는 거죠?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이 산화수는 플러스 6이 되죠.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당량을 계산했을 때는 이렇게 계산하고 산화수를 계산을 했을 때는 다시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산화수를 계산했을 때는 K2, Cr2, O7.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당량수를 제가 계산해 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 산화수를 계산했을 때는 자, 산소가 마이너스 2가짜리가 7개. 그럼 마이너스 14예요. 그러면 왼쪽이 플러스가 돼야 되거든요. 얘가 플러스가 돼야 돼. 그럼 여기서 K2니까 플러스 2예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되죠? 플러스 12가 돼야 돼. 플러스 12가 돼야 되는데 두 개짜리가 있어요. 따라서 두 개짜리니까 산화수는 얼마가 되는 거죠?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량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산화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서로 다르다는 것. 우리가 당량수라는 것은 전자이동수, 그리고 산화수라는 것은 이 전체를 여러분들이 얼마로 만들면 되느냐면 제로로 만들면 돼요. 따라서 플러스 6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0.49g의 황산을 물에 녹여서 100ml로 만들었다. 이 용액을 이용해서 0.1노르말 NaOH 수용액 50ml를 중화시키려고 할 때 필요한 황산의 양을 계산하시오. 황산의 분자량은 98g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0.1노르말 NaOH 수용액 500ml를 중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중화를 시킨다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액성을 우리가 적정을 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황산의 노르말 농도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노르말 농도라는 것은 질량 나누기 부피. 다시 말해서 0.49g을 100ml니까 0.1L에 녹인 거예요. 따라서 1당량은 분자량 나누기 가수. 따라서 0.49g 나누기 0.1L 곱하기 1당량은, 자, 분자량이, 황산의 분자량은 얼마죠? 황산은 H2SO4죠. H 1자리가 2개, S 32, O 16자리가 4개, 98g이에요. 98g. 자, 그리고 여기서 산은 H의 개수니까 H가 2개 있으니까 이가는 2당량 물질이에요. 따라서 98g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되죠. 따라서 몰 농도를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느냐면 0.1노르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 0.1노르말 황산 얼마가 필요하냐? V1이 필요해.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중화를 시키는 것은 0.1노르말 곱하기 NaOH 500ml예요.
그러면 V1은 얼마가 필요하죠? 500ml가 필요하죠.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답. 지금 우리가 중화가 나오면 노르말 농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N1V1은 N2V2 중화 적정 공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중화 적정 공식이에요. 자,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2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황산 제1체를 산성 용액 중에서 케미노프 표준용액, 여기서 케미노프라는 게 과망간산 칼륨이죠. 적정할 때 0.1노르말 케미노프 1리터를 조제하는 데 필요한 순수한 케미노프 양은 케미노프의 분자량은 158.03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 조건에서 케미노프가 몇 당량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케미노프가 강산화제예요. 그래서 전자 이동수가 당량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망간 이동을 하거든요. 지금 산소가 마이너스 2가짜리가 8개니까 마이너스 8, K는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망간은 플러스 얼마가 돼야 되죠? 플러스 7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망간은 2 플러스짜리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7이 플러스 2가 돼야 돼. 그럼 몇 개가 이동했죠? 5개. 따라서 당량수는 5당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과망간산 칼륨의 양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자, 지금 몇 노르말짜리냐? 0.1노르말. 노르말은 단위가 EQ per 리터. 다시 말해서 0.1 EQ per 리터는 지금 우리가 그람수를 계산하니까 0.1 EQ per 리터를 우리가 지금 몇 리터? 1리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리터끼리 없었어. 그럼 당량을 없애요. 1당량에 해당하는 값. 지금 1당량에 해당하는 분자량이 158.03g이니까 몇 당량짜리라고 했어요? 5당량.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계산을 해주시면 이제 값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얼마가 나오느냐면 3.161g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당량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당량수를 이용해서 단위 환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돼요. 일단은 강산화제는 전자이동수가 당량이니까 몇 당량인지를 찾아요.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조건 노르말 농도와 부피를 이용을 해서 g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 g이라는 게 1당량이 나와 있으니까 1당량은 분자량 나누기 당량수로 계산을 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g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